저거를 일단 챙겨놨다 치고 13-1, 13-2 주파를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그럴싸한 얘기 진행하고 아마 그때도 우리 4시간 안에 주파가 다 안 돼가지고 살짝 영상 구경해 보세요 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주차의 마지막 주제 다루고 그 다음에 16주차에 기말고사 보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13-1입니다. 포인터 배열 함수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면 자, 우리 수업의 주요 초점은 컴파일 타임에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좁혀가지고 우리가 C 선언 그 머리 가슴 배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 이니셜라이저를 적는 방법을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C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내가 실력 있는 C 프로그래머다 라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수식 잘 적는 사람이 갑입니다. 근데 C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선언을 미리 잘 적어두는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C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이해해서 본인의 목표에 맞게 고쳐 쓸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언의 스페시파이어 적는 방법, 데클러레이터 적는 방법, 이니셜라이저 적는 방법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우리는 데클러레이터를 먼저 털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 C 선언의 데클러레이터를 구성할 때 도입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포인터 배열 함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셋 다 이미 우리가 눈으로 구경해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소개할 예정이고 자 C 선언 적을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가 3가지를 오늘 소개를 할 건데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1980년대 C 기준으로.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13-1에서는 일단은 소개만 해두고 이 친구에 대한 활용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포인터라는 친구,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친구를 오늘 새로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자 바로 한번 선언을 구경해 봅시다. int 넘버 세미콜론 지금 보시면 스페시파이어는 다 int로 통일돼 있어요. 이니셜라이저는 다 없음으로 통일돼 있어요. 데클러레이터만 살짝 다릅니다. 맨 위에 거가 플레인이라 치면 아래 것들은 기호를 하나씩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대조해 보면 이 친구는 노말한 말 그대로 int 한 칸짜리 그냥 변수입니다. 줬다 3 담고 나중에 5로 바꿔 담는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아까 전 얘기했던 3가지 종류의 값을 다 꺼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을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Shift 8을 붙이는 게 가능해요. 이 별은 일단은 일반적인 명칭은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죠. 뭐 스타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동네마다 다른데 아무튼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이 별표 기호 자체의 명칭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별을 붙이면 최종적으로 int 값을 하나를 담을 수 있는 int 칸 하나를 특정할 수 있는 값을 담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pnumber는 아무튼 간의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의 얘는 한 칸짜리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챙겨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개 중에 위에 거는 이 친구는 뭐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 들잖아요. 대괄호 우리 써봤던 그거를 지금 선언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 3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ARR 친구는 int 3칸짜리 배열입니다. 배열은 영어로 array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에서는 배열은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ARR이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가 int 값 3개를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에서는 배열은 변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칸짜리라 하더라도 변수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대괄호 1, 대괄호 닫고를 지워버린다라면 그건 이제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무튼 선언 적을 때 대괄호를 붙였다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변수가 아닌 배열 이름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인덱스 개념 적용했을 때처럼 나중에 이제 ARR 대괄호 0에다가 3을 담고 대괄호 1에다가 5를 담고 와 같이 나중에 그 int 한 칸 한 칸을 대괄호 수식 적어가면서 특정해 가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 이 친구는 뭐 아무튼 간에 int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 이름이 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함수도 변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혼자
int 칸과는 기본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라고 살짝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12-2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3가 3을 나한테 리턴해 줬다 칩시다. 아까 질문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면 3의 리턴 값 3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걔는 메모리에 있지 않아요. 대신에 CPU에 본인의 아무렇게 자유롭게나 값을 담았다 꺼냈을 수 있는 CPU 칩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라는 데다 담겨가지고 우리한테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2학년이라든가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니 운영체제니 뭐 그런 거에서 컴퓨터 구조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우리 내 코드 엄청 빠르게 실행해주는 그다음에 요즘 뭐 컴퓨터가 비싸잖아요. 그죠? 메모리도 비싸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 CPU 안에 내장돼 있는 레지스터에다 담아서 줍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지금 우리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인텔 CPU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x64 기준으로는 A 레지스터에 담겨요. 그래서 그거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그런 복잡한 얘기 해야 되고 위에 있는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얘는 딱 넘버라는 이름 가지고 예를 들면 메모리 위에 80번지에 컴파일러가 정의해둔 그 4바이트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인트 한 칸이 있는 거예요. 얘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 칸짜리다 이거예요. 얘는 3칸짜리다 이거예요. 얘는 칸이랑 관련 없는 함수 이름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면 C 동네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 지금 이름 새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선언 적을 때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얘는 인수를 0개 받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수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만 살짝 약간 두루뭉술하게 챙겨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두고 자 아무튼 지금 보니까 확실히 이 포인터 배열 함수 세 친구는 각각 개성을 지금 뽐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닮은 구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 포인터 변수 이름 적고 그 왼쪽에 별을 붙여두면 아무튼 간에 인트 한 칸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터 변수 자체는 방금 얘기했던 어드레스 옵 값, 위치값 하나를 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인트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배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배열은 변수가 아닙니다. 이름 하나에 대해서 여러 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3라는 이름 적고 소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리턴값 하나, 인트 형식 리턴값 하나를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굵은 글씨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면 소괄호 열고 닫고 하는 수식은 그거잖아요. 함수 호출식이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적었던 그런 애들이 이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각각의 개성을 확실히 뽐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요 셋을 각각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셋을 바라보기 위한 첫 단계는 일단은 요 셋이 완전히 다른 애들이다라는 거를 납득을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 적을 때 어떤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기말고사 문제가 나온다 칩시다. 기말고사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목표를 제시했어요. 여러분은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선언을 적을 때 별을 붙여야 될 수 있고 대괄호를 붙여야 될 수 있고 소괄호를 붙여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언제 별을 붙이게 될 거냐, 언제 대괄호 붙이게 될 거냐를 여러분이 지금 납득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별을 적어야 될지 대괄호를 적어야 될지 헷갈린다. 선언 적을 때 말이에요. 헷갈릴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얘는 완전히 다른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기억을 해놨다 치면 그 다음에는 왜 C 만드신 분들 1970년대 그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나눠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마련을 해뒀냐를 확인하는 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배웠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냐? 예를 들면 C에는 예를 들면 플랜 D 같은 선택지 하나가 누락돼 있어서 그분들이 신경을 못 써갖고 C에다 추가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컴퓨터가 작업을 해줄 수는 있는데 C로는 짤 수가 없는 그런 범주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C의 결점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맹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은 우리 파이썬 수업 시간에 썼던 파이썬 인터프리터 python.exe 파일은 C로 짰습니다. 3.14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C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C로 짤 수 없는 프로그램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아마도 그렇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역사적인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완전 새로운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나온다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1970년대 C에서 도입한 요 세 개만으로도 운영체제도 만들고 게임도 다 만들고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일단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결점은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지금 사실은 요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두 가지로도 충분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괜히 디테일을 살린답시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세 가지가 된 건 아니냐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 C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해뒀냐. 자, 방금 전에 네 가지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 네 번째 친구는 요 세 친구 중에 한 명에 대한 파생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 여기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아니면 평소에 갖고 놀던 거 여신 다음에 main.c라든가 준비해 주시고 아마도 여러분이 적게 될 샵인클루드 stdio.h 그 다음에 int main 함수 정의 그 다음에 return 제로 세미콜론 return 문 적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을 여러분 main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적어보세요. 미안해요. 선언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하기 위한 는수식에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 적은 친구들은 컨트롤 F5 눌러서 목표대로 잘 실행되나 지금 목표상으로 넘버즈 인트 두 칸짜리 배열이랍니다. 선언 적으면 되겠죠? 대괄호 치면 될 겁니다. 선언에 데클러레이터를 적을 때. 그렇게 해두고 0번째 칸에 3 담고 1번째 칸에 5 담은 다음에 0번째 칸에 담긴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3이 출력되면 성공입니다. 당신들 오늘 전원 출석인 거 알고 온 거죠? 그렇죠? 왜 오지? 그래도 우리는 10%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학교는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에 축제였어 갖고 거기는 그 시즌에 전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0명 온 경우에는 이제 저도 축제를 즐기러 갔었습니다. 부스 가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아이고 우리야. 총강이야 언제?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 적어야 되는 거 샵 include stdio.h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넘버즈에 대한 선언을 적으랍니다. int 넘버즈 대괄호 두 칸짜리예요. 하고 넘버즈의 0번째 칸에는 3을 담고 그 다음에 넘버즈의 1번째 칸에는 5를 담고 printf 한 다음에 %d 해서 넘버즈 대괄호 0 해가지고 출력하도록 구성하고 return 0 세미콜론 하고 컨트롤 F5 누르시면 3이 출력되면 성공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 저는 요 5번째 줄 선언 적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 0번째 칸에 3을 담는 는 수식을 적는 거 뭐 큰 불편 없이 여러분 요 두 는 수식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대괄호 붙여갖고 선언 적어놨으니까 나도 대괄호 쓰면 되겠지. 파이썬에서처럼 잘 마련해 놨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 상상해가지고 적으시면 얘 잘 동작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맨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로 출력할 때 그냥 넘버즈 하면은 0번째 칸 출력하라는 건지 1번째 칸 출력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여러분이 차분하게 대괄호 0 해가지고 나는 지금 거기 담기는 3 출력할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C 동네의 특징입니다. C 동네의 선언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적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선언, 지금 5번째 줄 배열 선언 적을 때 마치 이렇게 적은 겁니다. 나는 넘버즈라는 이름을 나중에 대괄호 붙여서 적을 거야. 대괄호 붙여서 사용할 거야와 같이 여러분이 적어놓은 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해둔 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넘버즈에 대해서 나중에 사이즈 오브 넘버즈 하면 8바이트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컴파일 타임에 정의해 줄 거고. 대충 그렇게 챙겨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대로 3 잘 얻고 제대로 3이 잘 나올 겁니다. 음, 3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챙겨두시고, 그래서 당연히 자, 는 수식도 수식이란 말이에요. 파이썬의 는이랑 다르게 C에서의 는은 연산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는 수식이 수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항, 우항 둘 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전제하는 거를 적어야 됩니다. 왜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걸로 고정돼 있으니까요. 파이썬이나 C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풀리는 경우는 엔간에서는 없어요. 그렇게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래요. 요 선언에 적어둔 그대로 기호 붙여가지고 쓰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거기에 담겨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얘네는 지금 계산하면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 나왔을 건데 얘야말로 지금 적법하게 밸류 오브 0번째 칸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챙겨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살짝 수정을 해봅시다. 가운데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0번째 칸에 지금은 우리가 리터럴 적어서 항상 3을 담도록 는 수식을 구성했어요. 그 대신에 스캔F 써가지고 스캔F 호출식 적어가지고 두 칸 중에 0번째 칸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담게끔 코드를 살짝 붙여보세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는 지금 스캔F 호출식을 적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계산하면 넘버즈의 0번째 칸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식이 지금 는 수식, 그러니까 는 연산자 좌항 자리에다 적는 게 아니라 맨 땅에다가 그걸 적어야 돼요. 괄호 안에, 스캔의 보주식 괄호 안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어디 보자. 요거 대신에 이제 scanf 하고 %d 하고 이런 느낌으로 적고, 요게 이제 여러분이 살짝 걱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넘버즈라는 이름에다가 수식에다가 오른쪽에는 대괄호 0을 붙였어요. 왼쪽에는 앰퍼샌드를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 관점에서 오른쪽 대괄호가 먼저 붙어야 되거든요. 왜냐? 두 칸 중에 0번째 칸을 선택하고 그러면 인트 한 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헷갈린다라면 예를 들면 얘를 괄호로 묶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면 그래서 제가 3하고 엔터 치면 아까랑 똑같이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이렇게 적었을 수 있고 또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앰퍼샌드랑 대괄호를 둘 다 붙여갖고 진행했을 때도 의외로 이번에 5하고 엔터 치면 5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아마도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대괄호 붙여놓고 왼쪽에 앰퍼샌드 붙여놨을 때는 대괄호를 먼저 붙여가면서 대괄호가 먼저 붙는 것처럼 그렇게 컴파일을 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 유래를 기억한다라면 지금 넘버즈에 대한 어드레스 오브 넘버즈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오브 넘버즈의 0번째 칸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앰퍼샌드 붙이면은 어드레스 오브 값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앰퍼샌드 안 붙으면 밸류 오브 0번째 칸이 나왔을 건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사이즈 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을 의외로 자주 적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괄호를 안 쳐도 되도록 마련이 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럴싸하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함수 하나를 직접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메인 함수 정의 위에다가 적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fill with 3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봅시다. 이 친구는 인수를 하나를 받을 거예요. 인수값을 하나를 받을 건데 int 한 칸에 대한 위치값, 얘를 이제 줄여서 int 포인터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을 인수값으로서 받을 거예요. 따라서 인수의 형식은 그 int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 형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리턴 형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성해 주시고, 그래서 C 동네에서도 인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변수입니다. 파이썬에서도 그랬지만 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수 정의 첫 줄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거예요. int fill with 3 하고 int 별 뭐 p 넘버 같은 느낌으로 마치 포인터 변수 선언을 적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되 얘는 인수니까 세미콜론만 안 찍으시면 됩니다. 그걸 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별 p 넘버는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p 넘버에 담긴 포인터 값으로 특정되는 int 칸에 3 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자꾸 지금 스포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답은 이런 느낌으로 적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3을 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3을 어디다 담을 것이냐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어드레스 옵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건데 이 한국말만 읽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는 수식의 저항 자리를 적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는 수식 저항 자리에는 아무튼 넘버를 적거나 넘버즈의 0번째 칸과 같이 적거나 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밸류 오브 그러니까 인트 값 하나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p 넘버 같은 경우는 선언을 저딴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죠. 따라서 데클러레이터 그대로 복붙하면은 int 형식 수식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int 값 하나 나오는 수식을 적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 지금 우리 여기랑 똑같아요. 선언에 대거로 붙여갖고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는 수식 저항 자리도 대거로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요건 우리 별 부담 없이 썼잖아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이번에는 선언에 별을 붙여서 우리가 도입해놨기 때문에 는 수식 저항 자리도 별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인트 칸에다가 3을 담는 는 수식을 컴파일을 해준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 p 넘버라고 적으면 인트 값 하나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한 수식을 내가 직접 수동으로 앰퍼샌드를 적지 않고 는 수식 저항 자리에 적어버리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일단 그 정도로만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배열 넘버즈의 0번째 칸을 3으로 채우도록 저 fill with 3에 대한 호출식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해봅시다. 얘를 지금 고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런 느낌으로 적으면 되겠죠. fill with 3 할 때 나는 저 친구한테 넘겨야 되는 값이 여기다 담아주세요. 여기다 3을 담아주세요와 같이 어드레스 오브 값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이 나오는 수식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인 수식을 완성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또 컨트롤 F5 누르면 또 3이 출력될 거다 이거예요. 뭐 그럴싸하죠. 컨트롤 F 누르면 잘 실행될 겁니다. F 눌러보시면 진짜로 3 출력돼요. 별 부담 없이 잘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 나쁘지 않죠? 메인 함수 정의 내용을 봅시다. 요 함수 출식 봅시다. 나는 지금 저 친구한테 value of 0번째 칸을 넘길 필요가 없어요. size of 0번째 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address of 0번째 칸을 넘겨야 됩니다. 이것다 담아주세요. 굽신굽신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앰퍼샌드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내가 지금 인수 자리에 int 값을 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준 여기에 int 칸 하나 있어요를 의미하는 그 값을 인수로 받아서 작업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3을 담을 거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 데이터를 p 넘버 자리에다 담아둔 채로 스타트를 할 거다 이겁니다. 인수니까요. 그래서 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 친구가 얘기해준 거기다가 3을 담는 는수식을 적을 때는 그냥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복붙해서 적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트 한 칸이 특정되는 거잖아요. 걷다 앰퍼샌드 붙이면 어드레스 오브 그 칸, 걷다 사이즈 오브 붙이면 그 칸의 크기 4바이트 나오겠죠? 가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종류 다 가능한 거예요. 인트 한 칸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는수식의 저항 자리를 적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인트 형식 수식 적어버리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어드레스 오브 P 넘버 값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셨다면 성공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살짝 짚어볼 만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는 인수 이름을 살짝 회색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이름들이랑 다른 기호들이랑 다른 색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라면 그 칸에 맨 처음 담겨 있을 값은 지금 이 중괄호 내용물, 그러니까 pnumber라는 이름을 실제로 타이핑하고 있는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고 있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fillwith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을 적게 될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저 정확한 값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 add x, y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죠. a, b 할 때도 x, y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도 함수 정의 적는 사람, 함수 호출식을 적는 사람 각각 롤이 달랐잖아요. 일단은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 팀워크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도 인수 이름은 다른 색으로 지금 살짝 칠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 정도 챙겨두시면 되겠고 아무튼 간에 이 인수 자리에는 이제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갖다 바친 본인의 인트 칸에 3을 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바친 인트 포인터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 포인터 값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선언을 보니까 저렇게 수식을 적으면 인트 값이 하나 나오나 봅니다. 인트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나 봅니다. 그걸 감안해서 는 수식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여기는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일단은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인수 형식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별을 붙이거나 대괄호를 붙이거나 소괄호를 붙이거나입니다. 물론 셋 다 안 붙인다라는 선택지도 있기는 한데 셋 다 안 붙이면 인트 값을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다 3을 담을 거냐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오브 값을 어드레스 오브 인트 한 칸 값을 받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대괄호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소괄호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별을 붙였다. 뭐 우리 선택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일단 여러분 쉽게 넘길 수 있었고 거기까지는 그래 들어갔다 치는데 요 안에서 저 P넘버라는 이름을 어떻게 쓸 거냐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게 프린트F로 출력하는 거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별 P넘버 적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스캔F 출식을 적는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는수식 저항자를 적는다라든가 하면 약간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거기서 이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적자와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일단은 깔끔하게 완성하고 진행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를 일단 챙겨두시면 자 서로 다른 세 친구들이지만 그들의 특성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면 얘네들을 서로 섞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짝 얘기를 한다면 자 포인터 변수는 말 그대로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예요. 특정 형식 한 칸에 대한 위치값 그러니까 포인터 값을 담아두기 위해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위치값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파이썬의 id 값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요 형식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중립적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id3 그 다음에 id int id 뭐 예를 들면 vars 같은 거 할 때 맨날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숫자들 나왔잖아요. 그 숫자 자체에 예를 들면 요 숫자 따라가면 이름 사전 한 권이 나옴, 요 숫자 따라가면 int 형식 그 자체가 나옴과 같은 정보는 들어있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당연하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파이썬 동네에서는 수식의 형식을 다루지 않으니까요. 값의 형식만을 다루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플레인한 위치값이에요. 말 그대로 3번지, 7번지만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포인터 값을 다룬다라는 거. 이 포인터라는 세 글자 단어에는 반드시 형식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면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과 더블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은 서로 다른 형식 값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 하면은 여러분 형식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포인터 변수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담아뒀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또는 인수 개념을 덧붙이면 저 사람이 담아둔 값을 사용해서 포인터 값을 사용해서 내가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프로그래머가 정한 칸에 그 프로그래머가 정한 인트 한 칸에 내가 정한 값을 담는 는 수식을 내가 직접 선언 적어서 도입한 포인터 변수 이름에 별표를 붙여서 는 수식 좌항을 구성해서 완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이기는 해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 포인터 변수 사용 방법 해가지고 이거는 생략하지는 않고 가볼게요. 예를 들면 int 넘버는 3 하고 int 별 p는 앰퍼샌드 넘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거 별 p는 5 하면 실질적으로 넘버 자리에 5가 담겨요. 같이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지금은 제가 굳이 p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직통으로 넘버에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왜냐? 이거 이 선은 내가 적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p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본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조금 챙겨보면 배열은 여러분은 배열 선언을 언제 적냐? 나중에 골라서 쓰기 위한 여러 칸을 일렬로 마련해 두고 싶을 때 배열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게 돼요. 그래서 배열에 대한 정의를 놓고 보면 이 배열, 새로운 이름 ARR 배열 이름이에요. 이 친구를 3칸짜리로 갈 거냐 5칸짜리로 갈 거냐, 인트 배열로 갈 거냐 더블 배열로 갈 거냐, 달리 말하면 그 배열의 내용은 여러분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잘 해뒀다면, 선언을 잘 구성을 해서 적어놨다라면, 그러면 그에 대한 어드레스 오브 배열, 사이즈 오브 배열은 C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잘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때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배열의 0번째 칸이 3번지, 0번째 칸이 0번지에 있다. 1번째 칸은 그 바로 뒤에 있고 2번째 칸은 바로 뒤에 있고와 같은 느낌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열은 메모리 위에 각각의 칸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는 걸 보장하는 친구예요. C의 배열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몇 칸짜리로 할 거냐, 3칸이라고 칩시다. 실제로 그 배열을 사용할 때, 수식으로서 적어가면서 사용할 때는 보통 배열의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특정해 가면서 쓰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는 대괄호 연산자 적어서 수식을 구성하시면 돼요. 물론 그때 그 인트 배열이라 치면 그 인트 한 칸, 밸류 오브 인트 한 칸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어드레스 오브 인트 한 칸, 그러니까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수식을 써서 다른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 괄호 안을 구성한다라는가 등등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앰퍼샌드랑 대괄호랑 둘 다 붙은 것도 워낙 자주 쓴다 이겁니다. 왜냐? 3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4주차 때 그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순차, 분기, 반복 3가지 구경해 봤잖아요. 여러분 100살 돼가지고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그 3가지만 써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창업을 한다 해도 사장님이 된다 해도 여기서 4가지 선택지를 가져가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컴퓨터 하나를 놓고 진행한다. 프로그램 하나를 돌린다고 치면.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선언, 그러니까 C 선언을 적을 때 도입할 수 있는, 데클러레이트에 붙일 수 있는 기호는 이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괄호 엄청 자주 적으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칸을 고른 다음에 걔에 대한 어드레스 값이 나오는 수식을 자주 적게 될 거고, 그래서 C에서는 그때 괄호로 쳐두지 않더라도 오른쪽 게 기본적으로 먼저 붙게끔 세팅을 해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함수까지 끼어 들어가면 조금은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함수랑 관련된 거는 일단은 우리 파이썬 수업 시간 6주차 시절에 배웠던 그 정도만 일단 챙겨두기로 하고, 일단은 조금만 더 부연해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적혀있는 코드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두 친구들은 둘 다 는 수식이에요. 이 칸에 이 값을 담는다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 코드 실행 흐름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나게 자주 적게 될 수식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코드 보시면 이거 파이썬 수업 시간에도 8주차 때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할당문들이 적혀 있는 거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느리다, 지금 100준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100준에서 속도가 뭐 타임 오버다 하면은 보통 이런 거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해결되진 않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거, 이렇게 코드를 깎는다라고 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압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 보통은 노력을 할 겁니다. 불필요한 는수식 계산을 줄인다라는 걸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자주 적게 될 거고 에센셜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한 는수식을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목표다 이거예요. 왜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는수식을 성공적으로 적으려면 되게 당연하게도 여러분은 는수식의 좌항, 우항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뭘 담을 것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 자 메인 짜는 입장에서 봅시다. 메인 정의 적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넘버즈 2칸짜리 해가지고 배열 선언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따라서 0번째 칸에다가 3을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목표일 때 어디 담을지에 해당하는 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써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0번째 칸이니까 대괄호 0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무엇을 담을지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계산하면 정확히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서 이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는수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는수식을 내가 직접 요 메인 중괄호 안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좌항 수식과 우항 수식을 내가 적을 수 있다. 나는 그러면 그 중요한 는수식을 내 중괄호 안에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 1번째 칸에 5를 담는 게 목표다. 나는 넘버즈 1의 주인이니까 0번째, 1번째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좌항 적을 수 있고 당연히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가 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 항상 5가 나오는 리터럴을 적을 능력이 있다라면 우항까지 적어서 완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얘는 사실은 정확히 뭘 담아야 되는지를 몰라도 아무튼 계산하면 지금 넘버즈 1번째 칸에 담아야 되는 그 값이 항상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만 있기만 하면 돼요. 지금 예시 코드에는 없지만 정확히 뭘 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내게 필요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걔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내가 직접 는 수식의 우항 자리, 그 다음에 전체 는 수식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뭐 지금 예시에는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위에다가 int5 괄호를 닫고 한 다음에 return 5 세미콜론 해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literal 5 계산하면 항상 int가 5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할 는 수식을 내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계산하면 필요한 값, 무엇을 담을지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자, 요거 다른 데서도 자주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굴리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산하면 주사위가 굴러가는 수식을 내 손으로 적을 수 없다. 그러면 random.wendInt 같은 게 C 동네에도 있단 말이죠. 그 예시 코드 아마 올려드렸을 건데 r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걔에 대한 호출식 적어갖고 는 수식 우항 꾸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에다가 주사위 굴려서 담아놓고 진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항상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리터럴을 적을 수도 없어요.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원하는 값, 담아야 되는 값이 나올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직접 이 중괄호 안에 는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걔를 적으려면 좌항과 우항을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우항을 적는 걸 못한다? 나는 그러면 는 수식 전체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아야 돼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함수 인수 자리에 담아가면서 나 대신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해당하는 는수식을 계산을 해줄 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내 중괄호 안에서 그거를 내가 직접 적는 게 막혀 있으니까요. 불능이니까요. 괜찮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요 는수식 엄청나게 중요해요. 데이터 흐름 그 자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값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됩니다. 근데 못 적는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못 적는 상황의 대표적인 주자는 우항을 못 적을 때입니다. 근데 좌항은 확실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우항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는수식 못 적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함수한테 대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 는수식의 좌항 자리에 들어갈 만한 좌항 자리 계산 결과값으로 나올 만한 어드레스 옵 값을 다른 친구한테 넘겨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는수식 계산에 대리를 맡기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그렇게 챙겨두시고 그럼 이제 입장을 바꿔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정의해둔 fill with 3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인트 한 칸에 3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함수예요. 얘는 뭘 담을 거냐는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닉네임 그대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친구예요. 리터럴 3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담을 거냐는 스스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뭐 남들이 원한다면 메모리 위에 4번지에도 담을 수 있고 20번지에도 담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항상 20번지에만 담는다라든가 그러진 않을 거야.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어떻게? 인수의 형태로. 네가 고른 위치에 담아줄게와 같은 느낌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fill with 3에 대한 호출식이 지금 메인 안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달리 말하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정한 0번째 칸,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서 이제 호출을 하면 이 fill with 3 내용물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제 는수식 계산, 그 데이터 흐름을 살짝 발생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정보가 다 모이는 셈이 됩니다. 뭘 담을 거냐는 고정돼 있었어요. 3 항상 담을 겁니다. 근데 어디다 담을 거냐까지도 고정돼 있는 거예요. 넘버즈 0번째 칸. 아무튼 인트 한 칸에 그 정확한 위치가 특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넘버즈 0번째 칸에 3을 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한 는수식을 fill with 3 함수 정의 안에는 적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수식은 의미 관점에서 인수로 받은, 달리 말하면 호출자가 정한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 쪽에서 정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정한 3을 담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투영되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걔 별거 아닌 거를 C에서는 할 수 있게 해둔 거예요. 어떻게? 요 fill with 3 적는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인수 선언 적을 때 여기다 별표를 붙여갖고 그러한 기능을 오픈할 수 있게 해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scanf도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는 는 수식이 최소한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는 수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호출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우리 scanf 호출식 자주 적어봤잖아요. 메인 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scanf는 내가 정한 칸에 값을 하나 담아주는 는 수식이 적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항 자리에는 아마도 계산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인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이 적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손으로 적을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scanf 안에는 우리 선배분들이 적어두셨을 거니까 정확히 그런 숫자,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쳤을 땐 3 나오고 5하고 엔터 쳤을 땐 5가 나올 만한 그러한 완벽한 수식 하나를 우항 자리에 적어서 전체 는 수식을,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 어쩌고 저쩌고 는 사용자가 고른 숫자 같은 느낌으로 는 수식이 반드시 적혀 있을 것이고 스캔F 호출할 때마다 그러한 데이터 흐름을 우리 대신 내용물 실행해서 수행을 해주고 계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캔F 호출식 적을 때 앰퍼샌드를 붙여가면서 그냥 놔뒀다라면 value of가 나올 만한 수식 대신에 address of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써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 사실 인수로 넘기는 거는 항상 별만 넘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프린트F랑 대칭성을 띠는, 아니 미안해요. 스캔F랑 대칭성을 띠는 요 프린트F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한 인트 값을 까만 창의 적절한 자리, 커서 깜빡거리는 바로 그 자리에다 십진수의 형태로 글자들로 출력해주는 함수였어요. 얘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는수식 계산을 우리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나는 지금 인트값 3을 출력할 거다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십진수 표현 여러분 뭐 만든다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모르냐? 그 까만 창이 메모리 위 몇 번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까만 창의 커서 자리가 메모리 위 몇 번지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는수식의 좌항을 못 적기 때문에 그 는수식을 메인 안에 직접 적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프린트F 호출식 계산할 때 우리가 3을 밀어놓고 호출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는수식이 충분히 들어있을 거다 이겁니다. 까만 창의 커서 자리에 그 아스키 코드라고 할 수 있는 문자표상에 아라비아 숫자 3에 해당하는 그거 글자를 살짝 입혀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눈에 이제 모니터 상으로는 3 한 글자가 출력되는 것처럼 연출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수식이 프린트F 함수 정의 안에 반드시 들어있을 거다 이거예요. 우항 자리에는 우리가 정한 값이 나오는 수식, 나오는 거. 뭐 인수로 인트값 넘기는 거 파이썬에서도 했듯이 걔는 그냥 일반 변수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프린트F 본인이 알고 있는 자리에 저 사람이 고른 인트값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게 프린트F가 하는 일이고 프린트F 호출식을 계산한다도 곧 스캔F 호출식 계산하는 거랑 동등하게 그 중요한 데이터 흐름, 그 중요한 는수식의 계산을 대리를 맡긴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내 좌항 또는 우항을 내 손으로 적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한 통속이네 이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 함수들의 조합으로 나눠가면서 서로 내 거 중괄호, 네 거 중괄호 나눠가면서 또는 서로 팀플을 나는 메인 짤 거야, 네가 프린트F 짜줘와 같은 느낌으로 나눠가지고 구성하다 보면 목표로 하는 이 전체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는수식을 내가 적을 것이냐 내 중괄호 안에다 적을 것이냐 네 중괄호 안에다 적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일단 확실한 건 둘 다 적을 필요는 없죠.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필요한 흐름 한 번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한 번을 발생시키기 위한 적절한 는수식을 어디다 적을 거냐를 골라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이 되긴 했지만 그 첫 번째 과제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여러분이 파이썬 다루던 시절이에요. 저는 목표를 함수 정의 내용물 적어서 내세요 했는데 굳이 사서 고생을 함수 정의 본인이 직접 서브 함수 그다음에 자잘한 작은 작업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가면서 이를 복잡하게 나눠가면서 진행한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쩌면 고통받았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을 실행하는 그 함수 덩어리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게 우리도 6주차 때나 튀어나왔던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근데 그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한 는수식을 꼭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내 중괄호에 적을 수 없는 시나리오가 엄청 자주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좌항을 적을 수 없거나 우항을 적을 수 없거나 물론 이제 둘 다 적을 수 없거나 하면 나는 내 중괄호 안에 내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그 목표 달성하는 는수식 못 적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6칸짜리 인트 변수 선언 적습니다. 인트 배열 선언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0번째 칸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될 로또 번호 중에 가장 작은 번호를 담아요. 1번째 칸에 그렇게 해서 6개의 인트 값을 담는 는수식을 여러분이 메인 중괄호 안에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수업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컨트롤 F 하면은 몇십억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매주. 그러면 이제 아마도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겠죠. 비결이 뭐냐고. 그럼 이제 여러분 인스타 계정 판 다음에 이제 강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으로 고액 과외 시작하시면 돼요. 로또 1등 당첨되는 방법, 10연속 당첨 경험자가 말하는 강연, 뭐 한 번 듣는데 1,000만 원, 하면 부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쉽지만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유는 인트 6칸짜리 배열 선언은 우리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문제는 그 0번째 칸에 로또 번호 0번째 번호를 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는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그 수식의 우항 자리에 계산하면 이번 주 로또 번호 첫 번째 번호가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막혀 있으니까요. 물론 그건 우리도 못 적지만 남들도 못 적을 거니까 허황된 꿈이겠죠. 근데 그렇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좌항 또는 우항을 못 적는 상황은 천지빛깔이하게 맨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종종 우리는 인수로 내가 알고 있는 포인터 값을 넘긴다라든가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포인터 값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는 수식을 계산할 때는 value of에 해당하는 값 하나랑 address of에 해당하는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변수에 담겨있는 값일 수도 있고 배열의 몇 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일 수도 있지만 요약하면 어떤 칸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넘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인수 선언에 별을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걔에 대한 호출식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칸에 대한 address of 값이 나오는 수식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인 수식을 필연적으로 적게 될 거다 봐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챙겨두시면 이거 겁먹을 거 하나도 없구만. 맨날 똑같은 일을 할 거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느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괄호 안에다가 앰퍼샌드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목표에 맞는 값이 나오는 수식 적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중괄호 안에 는 수식 적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 예시를 납득할 수 있다라면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등장한 두 단어를 눈에 익혀둔 채로 우리 다음 주 이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일단은 요 포인터 배열 함수, 그러니까 별이랑 대괄호랑 소괄호를 붙이기 위한 시작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10분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지금 살짝 쉽시다. 13-2까지 진행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할게요.